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면봉 정정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외선과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요즘 뭐 수영장 바닷가도 가지만 골프, 테니스 이런 거 막 유행하니까 그쵸. 자외선 많이 받습니다. 자외선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언니네 피부과. 오늘은 이제 자외선이 뭔지, 자외선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눈 관련 얘기만 질환. 하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네. 뭐가 있습니까? 자외선 관련 눈 질환. 일단 자외선 하면은 생길 수 있는 게 익상편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자외선 오래 쓰시고 농촌에서 막 일 많이 하신 분들 보면은 까만 눈동자 옆에 흰자가 이렇게 자라 들어오는 그런 익상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까만 눈동자의 일부가 하얗게 변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까만 눈동자 자체에 변성이 생긴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흰 눈동자 결막 조직이 자라 들어온 거예요. 그 쐐기 형태나 네네, 이렇게 해서 네, 쐐기 형태로 조금 흰 네네,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생겼다는 들어온 거죠? 거, 그걸 이제 익상편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는 백내장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황반 변성이 자외선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광각막염이라고 해서 요건 좀 급성으로 노출이 되실 때 생기는 질환이기는 한데 이것도 자외선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네요. 자외선하고 관련 있는 안과 질환이. 네, 이론적으로는 네, 좋은 선글라스를 네, 1년 내내 365일 쓰고 다니면 네. 백내장이나 뭐 네. 익상편 이런 것들의 위험이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백내장이나 익상편이 뭐 자외선 때문만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이게 위험 인자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을 좀 줄여줄 수야 있겠지만 다른 원인을 줄여줄 수는 없으니까 생길 수는 있는 거죠. 자외선 차단 관련돼 가지고 네. 그런 걸 주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골프 치러 갈 때, 테니스 네. 치러 갈 때, 등산 갈 때, 수영장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사실 제정신이면 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습니까? 전 제정신 아닌가 봐요. 잘 안 안 발라요? 발라져요. 왜요? 귀찮아서? 아저씨들이나 하는 거지. 저 아저씨인가 봐요, 그럼. 근데 어쨌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선블럭을 바르는데 네. 눈에는 못 바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대신 뭔가 보호해줘야 되니까 저희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책 넓은 모자. 모자. 네, 모자 자체도 태양광을 가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쓰시라고도 하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자외선이 너무 이제 셀 것 같은 날에는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해 주셔야죠. 선글라스가 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일단 렌즈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색깔이 있다고 무조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색깔이 진하다고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 이런 게 아니고, 혹시 네, 색깔이 전혀 없는 완전 네, 네, 투명한 네. 렌즈인데 자외선 그런 차단이 안경도 있어요. 네, 있어요? 자외선 차단 안경. 이 렌즈가 자외선 네, 네, 차단 네.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 약간은 있을 거예요. 물어봐야겠다. 네, 네. 안경 맞출 때. 네네 어느 정도 약간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외선 차단 지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선글라스 색깔이 진하면 왠지 막 햇빛 다 차단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색깔만 진할 경우에 있어서는 색이 진하면 일단 빛 자체는 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동공이 커지거든요. 근데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자외선은 차단이 안 되고 더 자외선은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색깔이 진하면 동공이 커지니까 자외선은 오히려 더 들어온다고요? 네. 만약에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차단 효과가 아예 없으면. 그 차단 효과라는 것도 근데 네, 영원히 가지도 않는다면서요? 네. 더운 차량에다가 오래 방치해 놓거나 하는 경우들도 효과가 좀 뭐 한 3년 정도 지나면 떨어질 수 있다고 돼 있고 기스가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스가 나도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돼 있고 선글라스를 차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것 네, 네.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래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그런 자외선의 차단 기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험을 통한 어떤 논문을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하루에 뭐 2시간 정도 해서 인공적인 그런 빛을 조사를 했을 때 하루에 2시간씩 2년 정도는 뭐 그 기능이 유지가 된다라는 그건 이제 실험 논문? 그 자외선 차단 효과는 자외선을 많이 쓰면 오래 쓸수록 쬐면은 떨어지는 약해진다? 네네. 코팅이 균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색깔이 들어있는 선글라스들 네. 이거는 주로 이제 햇볕이 강할 때 쓰라고 만든 제품이니까 네, 네. 대충은 그래도 차단 효과가 조금은 있겠죠. 네, 그래도 자외선 차단용으로 사실 거면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싸구려 선글라스 같은 거는 아예 없을 수도 있겠다. 네. 그 화장품 보면 네. UVA, B의 차단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네.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뭐 네. PA 2불, 뭐 3불 있고 고기 먹고 싶은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SPF 뭐 50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저 자외선 차단 효과 렌즈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UV 뒤에 숫자로 표기를 해가지고 그 숫자 파장 밑에까지는 차단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기가 따로 SPF 이 방식은 안 쓰고 네, 네. 다른 방식이 있군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따로 차단 지수가 표시가 된다는 것. 그래서 꼭 선글라스를 사실 때 확인을 하시라. 눈 네.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선글라스 같은 게 특히 여름에는 필요하다면 아이들도 선글라스 씌워야 할까요? 만약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한다 하면은 씌워주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성인보다 자외선 노출이 되면은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도 자외선 노출을 좀 피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왜 더 드리는데 위험해요? 왜냐하면 수정체 자체도 자외선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정체가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투과율이 어린아이에서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외선을 더 차단을 시켜주도록 선글라스를 조금 뭐 끼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책 넓은 모자 같은 거를 꼭 씌워주셔서 모자만으로도 충분하기도 합니다. 그 제가 언니네 피부과에서 네. 배웠는데 네. 그 UVA하고 UVB 중에 파장의 차이 때문에 네. A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 피부에서 네. B는 좀 들어가면 안다 뭐 이랬거든요. 네, 네. 눈에도 네. 그 자외선 AB가 이렇게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이게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파장이 길수록 뭐 피부에도 침투를 더 깊게 하는 것처럼 눈에도 더 이제 파장이 길수록 침투를 더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A가 B보다 파장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요. UVB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까만 눈동자 한 92% 정도는 각막에서 대부분 거기서 이제 흡수가 끝나고 UVA는 이 각막뿐만이 아니라 각막 뒤에 수정체가 있고 저 뒤에 망막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다 침투를 해서 UVA가 해롭죠. 그러니까 UVA까지 차단이 되는 선글라스를 사시는 게 눈에는 더 좋겠다. 또 뭐 선글라스 팔러 온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뭐 선글라스라도 뭐 하나 넣을 걸 네. 그랬네요. 선글라스 회사에서 혹시 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연락 주시기 주세요. 바랍니다. 어쨌든 피부에도 자외선 AB가 네. 들어오는 그 깊이가 다른데 눈도 안구도 네, 다르다고요. A가 더 나쁘다, 위험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병, 황반변성, 백내장 그리고 발음 어려운 그 네. 막염. 막염. 이건 약간 생소한데. 이게 왜 네. 생소하냐면 저희가 뭐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막 많이 들어갈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광각막염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단시간에 노출됐을 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왜 용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꼭 이거 뭐 쓰고 하셔야 되는데 안 쓰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서도 자외선이 나오는데 그 자외선을 직접 눈에 쏘이게 되면은요 쏘이는 당시 그 당시에는 본인은 느낄 수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도 각막의 겉에 상피세포에 일부 화상 같은 게 유발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증상이 없지만 한 반나절 정도 지나면서 그 손상으로 인해서 뭐 따가운 증상이나 상처, 눈물 흘림 증상 등이 막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광각막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보통 낮에 일 많이 하시잖아요. 저녁 시간까지. 근데 저희 병원 근처에 공단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전공의 때 꼭 밤에 한 12시쯤 되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균 감염되지 말라고 항생제도 치료해드리고 눈물약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빨리 치료하면은 거의 금방 회복은 잘 되는 그런 크게 질환인데 뭐 후유증이 있거나 이러진 네, 않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만 잘 쓰고 하셔도 네,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뭐 용접 같은 거는 이제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일이긴 한데 네네. 일반 사람들은 에도 해당이 되는 게 있어요. 태닝 하실 때, 아. 태닝 할 때 눈을 이렇게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 선텐 말고 태닝 기계에 기계에서. 들어가는 거 말하는 네, 거죠. 네,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걸 제대로 잘 가리지 않았을 때 광각막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잘 가리시고
빼고 만약에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위험합니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면봉 정종진 교수님하고 여름철 눈 건강과 자외선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끼겠습니다.